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이제 와서 뭘 바꾸냐? 70세가 넘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관계를 정리한들, 습관을 바꾼들, 뭐가 달라질까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상합니다. 편하다고 생각하며 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의무처럼 만나는 사람들, 습관처럼 하는 일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쓰는 돈들.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은데 쌓이고 쌓이니 무겁습니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하루가 무겁습니다. 인생에도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70세입니다. 늦어도 70세부터는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정리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이 짐이 됩니다. 10년, 20년, 어쩌면 30년. 그 긴 시간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행복한 노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걸 계속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없다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70세는 포기의 나이가 아닙니다. 정리의 나이입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더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줄여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줄이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남고, 체력이 남고, 평안이 남고, 나 자신이 남습니다. 60대까지는 어쩔 수 없었던 것들, 그때는 버텨야 했던 것들. 근데 70세가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줄여도 됩니다. 아니, 줄여야 합니다. 늦어도 70세부터는요. 남은 30년을 가볍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은 늦어도 70세부터는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고 힘들어하며 포기 못하는 것 중에 있을 겁니다. 그걸 줄이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줄인다고 인생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로 이어온 인간관계입니다. 70세가 넘으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기 전엔 괜찮은데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왜 갔을까? 연락 안 하면 죄책감부터 드는 모임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가면 미안합니다. 나 없이 모이면 뭐라고 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의무감으로요. 정 때문에 이어온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예전에 신세졌으니까, 끊으면 서운해할까봐. 이런 이유로 계속 만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즐겁지 않습니다.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의무입니다. 이런 관계들이 노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72세 김영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자 씨는 모임이 많았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 동네 친구 모임, 봉사 모임. 한 달에 서너 번은 모임에 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모임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고, 안 가면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 가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만 나왔습니다. 영자 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영자 씨 자식들은 평범했고 자랑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동네 친구 모임에 가면 불평만 나왔습니다. 세상이 힘들다.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한다. 몸이 아프다. 영자 씨는 듣다가 지쳤습니다. 봉사 모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보람 있었는데 이제는 체력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이니까 나 빠지면 불편할까봐. 영자 씨는 모임 때마다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몸이 아파서 대학 동창 모임을 빠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다음 모임 때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평소처럼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네. 그 다음 달 영자 씨는 봉사 모임도 빠졌습니다. 체력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모임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나가던 걸 한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정말 편한 사람들, 정말 가고 싶은 모임만 남겼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예상했습니다. 외로울 거라고요. 근데 달랐습니다. 외로움보다 평온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모임 준비하느라 바쁘지 않았고, 모임 다녀와서 피곤하지 않았고, 다음 모임 생각하며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시간에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가끔 정말 편한 친구 한 명과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외롭지 않다는 걸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요. 사람을 줄였더니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늦어도 70세부터는 의무로 이어온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나고 오면 기운 빠지는 사람, 연락 안 하면 죄책감 드는 모임, 정 때문에 이어온 관계. 이런 관계들은 이제 줄여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편한 사람,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남기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늦어도 70세부터는 줄여야 할 것. 두 번째는 몸을 혹사시키는 생활 리듬입니다. 70세 이후엔 버티는 몸이 아니라 돌보는 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젊을 때 방식 그대로 삽니다. 무리한 일정을 짭니다. 아침에 약속 하나, 점심에 약속 하나, 오후에 약속 하나. 하루에 3군데를 다닙니다. 쉬지 않고 외출합니다. 월요일 병원, 화요일 모임, 수요일 경조사, 목요일 친구, 금요일 또 병원.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이 정도 일정쯤이야 괜찮았으니까요. 근데 70세가 넘으면 다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 약속 하나만 해도 피곤합니다. 이틀 연속 외출하면 사흘째는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외출하면 다음 주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체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74세 박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철수 씨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일정이 많았습니다. 월요일엔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고, 화요일엔 친구들과 등산을 갔고, 수요일엔 동창 모임이 있었고, 목요일엔 손주를 봐줬고, 금요일엔 또 병원에 갔습니다. 주말엔 자식들이 왔습니다. 토요일엔 큰아들 가족이 왔고, 일요일엔 작은 딸 가족이 왔습니다. 철수 씨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바쁘게 사니까 젊은 것 같았고, 할 일이 있으니까 보람 있었습니다. 근데 3개월쯤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팠고, 허리도 결렸고, 머리도 무겁고, 소화도 안 됐습니다. 철수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시냐고요? 철수 씨는 일주일 일정을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신다고, 70대 몸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 이틀 연속 외출하면 하루는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무리했나 싶었습니다. 근데 일정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은 가야 하고, 친구들은 기다리고, 모임은 빠질 수 없고, 손주는 봐줘야 하고, 자식들은 오겠다는데. 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것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등산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매주 가던 걸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미안했지만 체력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목요일 손주 돌봄도 격주로 바꿨습니다. 매주 보던 걸 2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했지만 몸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주말도 바꿨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식들이 다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오기로 했습니다. 자식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일정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5번 외출하던 걸 2~3번으로 줄였습니다. 하루 쉬고, 하루 외출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리듬을 맞췄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피곤이 풀렸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었고, 허리도 덜 결렸고, 머리도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일주일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하루 약속 하나를 줄였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걸요. 체력은 절약해야 할 자산이라는 걸요. 젊을 때는 체력을 마음껏 써도 됐습니다. 쓰면 금방 회복됐으니까요. 근데 70세가 넘으면 다릅니다. 한 번 쓰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무리하면 일주일이 가고 과하면 한 달이 갑니다. 체력은 이제 한정된 자산입니다. 아껴 써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써야 합니다. 하루 외출하면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이틀 연속 약속이 있으면 사흘째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외출하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늦어도 70세부터는 몸을 혹사시키는 생활 리듬을 줄여야 합니다. 무리한 일정을 줄이고 쉬지 않는 외출을 줄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몸을 아끼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버티는 것보다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체력을 절약해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늦어도 70세부터는 줄여야 할 것. 3번째는 체면과 비교에서 나오는 소비입니다. 남의 시선에 쓰는 돈은 가장 먼저 줄여도 되는 돈입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소비들이 있습니다. 경조사비, 모임 밥값, 보여주기식 지출. 안 쓰면 인색해 보일 것 같았고 안 쓰면 체면이 안 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체면 소비가 남기는 건 만족이 아니라 허무함입니다. 70세 이순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희 씨는 돈을 많이 썼습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10만 원씩 냈습니다. 5만 원은 적어 보일 것 같았고 10만 원은 돼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에 20번 넘게 경조사에 갔습니다.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모임 밥값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비싼 식당에 갔습니다. 1인당 3만 원, 4만 원 하는 곳이었습니다. 집밥 먹자고 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2번 모임이 있었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선물을 샀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오면 10만 원어치 과일을 사고 작은 딸 가족이 오면 손주들한테 5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가방도 샀습니다. 자식들이 올 때 초라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고 친구들 만날 때 낡은 옷 입고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순희 씨는 한 달에 생활비로 200만 원을 썼는데 그중 절반이 이런 소비였습니다. 경조사 20만 원, 모임 10만 원, 자식들 30만 원, 옷과 화장품 3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순희 씨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돈을 쓰고 나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경조사 다녀와도 허전했고 모임 끝나고 돌아와도 허무했고 자식들한테 선물해도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어야 할 것 같아서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경조사비 얼마 내냐고요? 친구는 5만 원 낸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놀랐습니다. 5만 원이면 적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5만 원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날부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10만 원을 내고 있을까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10만 원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체면 때문에 내는 걸까요? 순희 씨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5만 원 내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5만 원도 충분했습니다. 모임 밥값도 바꿨습니다. 비싼 식당 대신 동네 작은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1인당 1만 원,
2만 원 하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부담 없고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주던 선물과 용돈도 줄였습니다. 10만 원어치 과일 대신 집에 있는 반찬을 싸줬고, 손주들한테 5만 원씩 주던 용돈을 2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자식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옷과 화장품도 줄였습니다. 비싼 옷 대신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고, 비싼 화장품 대신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순희 씨는 한 달 소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경조사 20만 원이 10만 원이 됐고, 모임 10만 원이 5만 원이 됐고, 자식들 30만 원이 10만 원이 됐고, 옷과 화장품 30만 원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쓰던 게 35만 원이 됐습니다. 65만 원을 아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통장보다 마음이 먼저 편해졌습니다. 경조사 갈 때 부담스럽지 않았고, 모임 약속 잡을 때 걱정되지 않았고, 자식들 올 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했습니다.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니 내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예전엔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걸요. 늦어도 70세부터는 체면과 비교에서 나오는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경조사비, 모임 밥값, 보여주기식 지출. 이런 돈들은 남의 시선에 쓰는 돈입니다. 가장 먼저 줄여도 되는 돈입니다. 줄인다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줄인다고 인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70세가 넘으면 체면보다 내 삶이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면 진짜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늦어도 70세부터는 줄여야 할 것. 4번째는 불안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불안은 줄여야 할 감정이지 계속 키워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70세가 넘으면 불안이 많아집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과도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합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살아야 하는데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생각할수록 불안합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불안합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어떨까요?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죠?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죠? 중풍에 걸리면 어떡하죠? 생각할수록 불안합니다. 자식들이 힘들까봐 불안합니다. 자식들 생활은 괜찮을까요? 돈은 잘 벌고 있을까요? 건강은 괜찮을까요?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불안합니다. 불안 때문에 생기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돈 걱정 때문에, 건강 걱정 때문에 이것도 있어야 안심이지 하며 보험을 듭니다. 암보험, 실손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한 달에 보험료가 30만 원, 40만 원씩 나갑니다. 과한 건강식품을 삽니다. 건강 걱정 때문에 이거라도 먹어야 안심이지 하며 건강식품을 삽니다.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칼슘, 홍삼, 프로폴리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갑니다. 지나친 대비를 합니다. 돈 걱정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하며 돈을 꼭 쥐고 삽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안 씁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참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참고, 편한 거 사고 싶어도 참습니다. 나중에 돈이 필요할까봐, 나중에 후회할까봐. 근데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험을 들어도 불안하고, 건강식품을 먹어도 불안하고, 돈을 아껴도 불안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73세 최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했고, 건강이 나빠질까봐 불안했고, 자식들이 힘들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암보험 2개, 실손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한 달에 보험료가 45만 원 나갔습니다. 건강식품도 많이 먹었습니다.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D, 칼슘, 홍삼, 프로폴리스, 유산균. 한 달에 25만 원 나갔습니다.
돈도 아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지만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나중에 필요할까봐, 병원비가 들까봐, 요양원비가 들까봐. 영수 씨는 하루하루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괜찮을까 걱정하고, 저녁에 자기 전엔 내일은 괜찮을까 걱정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영수 씨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걱정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잠을 못 자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시냐고요? 영수 씨는 말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의사가 말했습니다. 걱정을 줄이셔야 한다고, 불안이 너무 크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불안을 줄일까요? 그러다 보험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암보험 2개 중 하나를 해지했고, 간병보험도 해지했습니다. 보험료가 4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건강식품도 정리했습니다. 7개 먹던 걸 3개로 줄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 나가던 게 10만 원이 됐습니다. 돈 쓰는 것도 바꿨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있는데 한 푼도 안 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랑 여행을 갔습니다. 1박 2일 국내 여행이었습니다. 50만 원 들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도 보고 아내랑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편한 신발도 샀습니다. 10만 원짜리 운동화였습니다. 예전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걷는데 편한 신발이 있어야 무릎이 안 아프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험을 줄였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했고, 건강식품을 줄였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웠고, 돈을 썼는데 오히려 후회가 없었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밤에 자다가 안 깨고 새벽에 일어나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을 줄이니 하루가 조용해졌다는 걸요. 불안을 키우려고 했던 것들, 보험과 건강식품과 돈, 그것들을 줄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걸요. 늦어도 70세부터는 불안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필요 없는 보험, 과한 건강식품, 지나친 대비, 이런 것들은 불안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보험이 많을수록 불안해지고, 건강식품이 많을수록 불안해지고, 돈을 아낄수록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줄여야 할 감정입니다. 계속 키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을 줄이면 하루가 조용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잠도 잘 오고, 밥도 잘 먹고,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늦어도 70세부터는 줄여야 할 것. 5번째는 지나간 역할과 책임감입니다. 이제는 해줘야 하는 사람에서 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뀔 때입니다. 70세가 넘어도 여전히 역할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맡아온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 역할, 중재자 역할, 책임지는 사람 역할. 자식들 일은 내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 싸우면 내가 중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든 걸 떠안고 삽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보고, 도와줄 거 없는지 찾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중간에서 조율하고, 갈등이 생기면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명절 준비, 제사 준비, 집안 대소사. 여전히 내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피곤합니다. 7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이걸 다 해야 하나 싶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50대, 40대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싶고, 내가 빠지면 일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챙기지 않으면 자식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고 삽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지쳐도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75세 김정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남 씨는 평생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고 다 결혼시켰고 손주도 5이 됐습니다.
정남 씨는 75세가 됐지만 여전히 가족을 챙겼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회사 일은 잘 되는지, 돈은 모으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작은아들한테도 전화해서 장사는 잘 되는지, 힘든 거 없는지, 도와줄 거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해서 애들은 잘 크는지, 시댁은 괜찮은지, 남편이랑 사이는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정남 씨가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리고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75세인데도 여전히 정남 씨가 다 했습니다. 자식들이 싸우면 정남 씨가 중재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의견이 다르면 중간에서 조율했고, 딸과 며느리가 갈등이 생기면 해결해 줬습니다. 정남 씨는 피곤했습니다. 75세인데 아직도 이걸 다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가족이 흩어질 것 같았고, 내가 빠지면 명절도 제사도 엉망이 될 것 같았고, 내가 중재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서로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남 씨는 몸이 아팠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남 씨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남 씨는 걱정했습니다.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하나, 제사는 어떻게 지내나. 근데 자식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했고, 작은 아들이 제사상을 챙겼고, 딸이 집 청소를 했습니다. 정남 씨가 누워 있는데도 명절이 잘 치러졌습니다. 정남 씨는 놀랐습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자식들이 알아서 잘하는구나. 명절이 지나고 정남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동안 혼자 다 하려고 했을까요? 자식들은 이미 다 컸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정남 씨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굳이 자주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절 준비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드니 너희가 번갈아 가며 준비해달라고요. 자식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딸네 집. 돌아가며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재자 역할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의견이 다르면 그냥 뒀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빠지면 일이 안 될 것 같았고, 자식들이 서로 싸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알아서 잘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의견이 다를 때도 서로 이야기하며 해결했고, 딸과 며느리가 갈등이 있을 때도 스스로 풀어갔습니다. 내가 빠지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잘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남 씨는 달라졌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일 챙기느라 바쁘지 않았고, 중재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책임지느라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했습니다. 정남 씨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나는 뭐였을까요? 부모, 중재자, 책임지는 사람. 그 역할들 속에서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역할을 내려놓으니 내가 다시 보였습니다. 정남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아내랑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자식들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씁니다. 정남 씨는 깨달았습니다. 책임을 내려놓는 게 무책임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자식들이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요. 늦어도 70세부터는 지나간 역할과 책임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 역할, 중재자 역할, 책임지는 사람 역할. 이런 역할들은 이제 줄여도 됩니다. 자식들은 이미 컸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빠져도 됩니다. 내가 빠지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잘합니다. 70세가 넘으면 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역할을 내려놓으면 내가 다시 보입니다. 진짜 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어도 70세부터는 줄여야 하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무로 이어온 인간관계였습니다. 만나고 오면 기운 빠지는 사람, 연락 안 하면 죄책감 드는 모임, 정 때문에 이어온 관계. 이런 관계들을 줄이니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몸을 혹사시키는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무리한 일정, 쉬지 않는 외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줄이니 몸을 아끼는 게 포기가 아니라 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 번째, 체면과 비교에서 나오는 소비였습니다. 경조사비, 모임 밥값, 보여주기식 지출. 이런 소비들을 줄이니 체면을 내려놓으니 내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불안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 과한 건강식품, 지나친 대비. 이런 것들을 줄이니, 불안을 줄이니 하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지나간 역할과 책임감이었습니다. 부모 역할, 중재자 역할, 책임지는 사람 역할. 이런 역할들을 내려놓으니 내가 다시 보였습니다. 다섯 가지를 줄인 뒤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남았습니다. 의무로 만나던 사람들을 줄이니 시간이 남았고, 무리한 일정을 줄이니 시간이 남았고, 체면 소비를 줄이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에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 시간이 진짜 내 시간입니다. 두 번째, 체력이 남았습니다. 쉬지 않고 외출하지 않으니 체력이 남았고, 모든 걸 떠안지 않으니 체력이 남았습니다. 그 체력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정말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그 체력이 진짜 내 체력입니다. 세 번째, 평안이 남았습니다. 기운 빠지는 관계를 줄이니 평안했고, 불안을 줄이니 평안했고, 역할을 내려놓으니 평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평안하고, 저녁에 잠들어도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 진짜 내 평안입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이 남았습니다. 의무, 체면, 불안, 역할. 이런 것들 속에 묻혀있던 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제야 나 자신이 보입니다. 줄인다고 인생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발걸음이 가볍고,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니 마음이 가볍고, 해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니 하루가 가볍습니다. 가벼워진 인생은 더 자유롭습니다. 의무에서 자유롭고, 체면에서 자유롭고, 불안에서 자유롭고, 역할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진짜 나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부터 줄이고 싶으신가요? 기운 빠지는 관계입니까? 무리한 일정입니까? 체면 소비입니까? 불안으로 붙잡은 것들입니까? 지나간 역할입니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줄여보세요. 줄이는 순간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편안해지고,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늦어도 70세부터는 줄여야 합니다. 60대까지는 어쩔 수 없었던 것들, 그때는 버텨야 했던 것들. 근데 70세가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줄여도 됩니다. 아니, 줄여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정리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이 짐이 됩니다. 지금 줄이지 못하면 남은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지금 줄이면 남은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70세는 덜 가져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적게, 가볍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도 충분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줄여보세요. 줄였더니 남는 것들을 만나보세요. 시간, 체력, 평안, 그리고 나 자신. 그것들이 진짜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